라디오 극장 비운의 천재 소녀 조민. 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포맷으로 하겠습니다. 기존의 파워포인트 읽는 것에서 벗어나서 드라마와 보도 분석을 합한 것 같은 좀 형식인데요. 좀 어설프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일단 많은 한국 분들이 수재와 천재의 차이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이 개념부터 정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천재면 수재보다 윗단계가 아니냐는 생각들이 많은데 이 둘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천재이면서 수재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수재들 대부분은 천재가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수재이죠. 암기력과 이해력이 탑 클래스인 사람들이죠. 보통 한국에서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수재입니다. 30 패스한 고승덕 변호사, 박찬종 전 의원의 경우 천재가 아니고 수재이죠. 그런데 이제 획기적 전환을 이루는 논문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천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승덕 변호사가 천재인지 아닌지는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학자로 나아간다든지 이공계로 나간 게 아니고 보통 뭐 법학에서 새로운 개념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자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천재인데 그냥 묻혔을 수도 있고요. 뭐 천재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드러난 걸로만 봐서는 수재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즉 천재는 창조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응용을 해가지고 그래도 새로운 개념을 뽑아내든지 뭐 그런 것입니다. 천재의 대명사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죠. 이 사람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 사람은 수학 물리학은 엄청 잘했는데 이제 프랑스어가 낙제급이라서 독일 내에서 들어갈 대학교를 못 찾았고 스위스의 취리 연방과학기술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불합격했지만 물리 수학 점수가 만점인 걸 아까워한 학장의 배려로 그 다음에 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인슈타인 경우에는 이제 물리 수학 분야에서는 수재, 천재를 겸했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이제 평범하거나 둔재였습니다. 학교를 갖다 다닐 때 수업을 많이 빼먹어가지고 교수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당장 학교에 그 교수로 임용되거나 그것은 좀 힘들었어요. 수업 태도가 불량해서. 왜냐면 자기는 이미 그걸 앞서 나가는 그 진도가 앞서 나가는데 교수 수업 듣기가 좀 이제 지루하다. 그래가지고 수업을 많이 빼먹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보통 이제 천재하면 모든 분야의 수재인 사람들을 갖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봐도 잘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 천재라고 하고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개념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최근에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된 조민 씨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 등에서 조민 씨를 너무 한 방향에서 바라본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조민 씨가 이제 비운의 천재일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가상 드라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드라마는 조민 씨가 그 문제의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가정하에서 만약 그렇다면 그 후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병리학 과목에서 낙제를 당한 까닭이 뭔지 지금으로선 그나마 합리적인 설명이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법대 조국 교수는 요즘 고민이 큽니다. 딸을 기껏 외국어 고등학교에 밀어 넣었더니 공부는 양과 가만 나옵니다. 밴드 활동을 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딸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내 딸 미니 학교 다니는 게 좀 힘든가요? 아빠, 아무래도 문과는 제 적성이 아닌 것 같아요. 조국 교수는 긴장합니다. 학교 그만두고 밴드 할까봐입니다. 그런데 문과? 아니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건 아니고 문과가 적성에 안 맞는다니? 아빠, 제 적성은 의학이나 생명과학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조국은 한동안 어리 빠져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애 데리고 소아청소년 정신과에 데리고 가서 감정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용돈 받은 거 가지고 유전학 교과서 샀어요. 미나, 너 왜 이래? 아빠, 제가 학교에서 양가만 받는 건 외고 다니는 게 제 적성에 안 맞아서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전 학교 공부는 거의 안 하고요. 밴드하고 유전학 교과서만 읽고 있어요. 조국은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미나, 지금 아빠는 이해가 안 된다. 당신 말이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당신은 형법 교수란 사람이 형법 전문에 오상방위가 없는 것도 모르셨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아내가 한마디 거듭니다. 아무튼 우리 미니 의사 한번 만듭시다. 그런데 조국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상방위도 모르던 내 유전자 받고 천재가 나올 수 있나? 아무튼 여기서 이제 바로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것으로 뛰겠습니다. 자, 이미 천재인 걸 가정하고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같이 다루는 게 안 돼요. 이 나무위키에 그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민과 같은 천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민이 당시에 폰 노이만을 능가하는 수재 겸 천재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폰 노이만 같이 전체를 아우르는 수재 겸 천재는 아니고 특정 분야에서만 그런 거예요. 나머지 분야는 이제 둔재 수준이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하는 나무위키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논문의 가장 큰 문제는 상식적으로 고2 문과생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논문이라는 것이다.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지도받은 대로 단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단순히 실험을 했다고 제1저자를 주지 않는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이후인 2008년 1월부터 의학계는 의학 논문 출판 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했다. 이에 따르면 학술 계획과 자료 수집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저자가 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논문의 제1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논문의 핵심 내용을 디자인해야 한다. 즉 기존 연구들 대비 논문이 어떤 점이 달라서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일단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가 있다. 해당 논문에는 참고 문헌만 30개가 달려있는데 2주란 시간은 전공 연구자들이 이 30편의 논문을 읽는데도 부족한 시간이다. 그리고 통상 SCI 논문의 경우 대략 3인 내외의 심사위원들이 심사 후 교신 저자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저자의 답변을 심사위원이 검토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부적합을 판정하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최소 3개월에서 보통 1년 걸릴 수 있어서 제1저자가 되는 데는 천재성 여부와 상관없이 2주 내 작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이하 NTIS의 논문에 포함된 연구비 기재란에 보면 과제 주제가 LPS로 감작된 신생 흰쥐에서 스테로이드가 뇌의 백색질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생학적 연구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제 연구비 사용기간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1일이다. 1년 사이에 이미 모든 연구비가 소진되었다. 조민이 2008년에 인턴을 하였을 때 이미 연구 결과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런 경우 제1저자에 등재될 수 없다. 자, 생명윤리 위반, 의료법 위반, 그리고 이런 거 행정 착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조민의 천재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천재도 안 된다고 위에서 말을 했지만 조민이 보인 천재성은 인류 역사상 최고 천재라는 폰 노이만의 천재성을 능가할 가공할 만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폰 노이만을 갖다 기준으로 삼는 것 같아요. 이 책장을 막 넘기면서 그 내용을 100% 정확히 기억하는 극단적 포토그래픽 메모리와 더불어 그 내용을 100% 다 이해하는 가공할 지능을 보인 겁니다. 한 장 넘기는데 5초, 그러니까 동시에 2페이지를 갖다 딱 봅니다. 5초 내. 그리고 다 이해합니다.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 조민 씨를 갖다 뭘로 보고 이런 나무 위키 내용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수준의 논문 30편을 소화하는 게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이런 극단적 수재성에 더해 이를 다 소화해서 새 논문을 써내는 극단적 천재성을 보인 겁니다. 즉 조민은 절대 보통의 수재 천재를 능가할 수 없다는 나무 위키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조민이 인턴 되기 전에 이미 공헌을 했을 거란 생각을 왜 못하는 건가요? 저 당시 조민은 하루에 2-3시간씩만 자면서 이게 실험 논문 작성에 매달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두뇌 역량을 여기 다 쏟아붓느라 다른 부분에서는 완전 영구 맹구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참고로 영구와 맹구는 한국 TV 코미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바보 캐릭터이며 이 중 맹구는 오리지널 캐릭터이지만 영구는 이제 드라마 여로에서 차용한 캐릭터입니다. 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고요. 자, 하여튼간 조민은 이제 남들이 보기에 모자란 것 같은 모습 보이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도 엉망이고 근데 원래요 이 편향된 천재들은 이런 모습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민이란 인류 역사상 가장 밝게 빛나는 촛불은
너무 빨리 타올랐다가 꺼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뇌의 역량을 젊은 시절에 다 소진시키고 정말 바보가 되어가는 희귀병에 걸린 겁니다. 조용필이 훗날 이런 일이 생긴 줄 안 것 같이 만든 노래가 있죠. 저작권 문제로 이제 조용필 씨 노래를 갖다 직접 제가 여기 떠가지고 올리면요, 저작권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직접 부르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 저작권 문제 걸리면 유튜브 수익 제한이 걸려요. 노란 딱지 붙습니다.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병 때문에 조민은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도 간첩 잡는 번호 113의 역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평점 1.13. 그래도 조민이 원래 이 천재 수재여서 두뇌가 맛이 가도 이 정도 하는 겁니다. 아니었다면 정말 여자 맹구 혹은 여자 영구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불행히도 이 병의 존재는 현재 신경과 의사들 그리고 병리과 의사들도 모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다른 방법은 없고 오로지 뇌를 생검해서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살아있는 사람 두개골을 갈라서 뇌를 잘라내는 건 안 될 일이죠. 훗날 역사는 이 병을 조민병이라고 명명할 겁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비운의 천재 소녀를 기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도 이름이 조현이 아닌 게 불행 중 다행이네요. 잘못하면 조현병, 좀 헷갈릴 뻔했습니다. 장학금이나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맙시다. 이런 천재가 몹쓸 병에 걸려서 바보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쪼잔하게 굴지 맙시다. 한때 대한병리학회 학회지 등재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되었으며 폰 노이만 귀싸대기를 100번을 치고도 남았을 이 천재 소녀는 그 두뇌를 갖다 대한병리학회 혹은 대한신경과학회에 기증해서 그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조민병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아버지가 겪는 억울함은 도저히 풀 길이 없어 보입니다. 사모펀드나 가족 비리는 몰라도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